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그 보험 전문가 강의 독취록, 그걸 바탕으로 오늘은 실손의료비 보험, 이 실손보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뭐가 어떻게 달라졌고, 또 이게 여러분의 보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특히 뭐랄까, 곧 5세대가 나온다는 얘기도 슬슬 들리잖아요. 맞아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딱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실손보험은요, 언제 가입했는지 그 시점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시점별로요? 네, 이걸 편의상 저희가 1세대, 2세대, 이렇게 4세대까지 나누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입 시점인데, 몇몇 기존 시점들이 있어요. 기준 시점. 네, 예를 들면 2009년 7월, 또 2013년 4월, 2017년 4월,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1년 7월. 이런 날짜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변화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줄기라고 할까요?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 그게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재가입 주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재가입 주기요? 네, 2013년 4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 그러니까 1세대랑 초기 2세대 상품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네, 그래서 한 번 가입하면 만기, 보통 80세나 100세까지 그때까지 보장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쭉 유지가 됐죠. 이게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와, 보장 내용이 평생 안 바뀐다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조건인데요? 그럼 그냥 옛날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실손은 표준화되기 전이라서요. 회사마다 보장 비율도 좀 달랐어요. 100% 보장해주는 곳도 있었지만 80%인 것도 있었고요. 회사마다 달랐군요. 네. 그리고 공제 금액도 제각각이었죠. 특히 1세대에서만 있던 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는데 이게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 때도 치료비 총액의 50%를 추가로 중복으로 보상해줬어요. 네, 중복으로요? 네, 파격적이었죠. 근데 이것도 사고당 180일 항도 같은 제한은 또 있었고요. 아하,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네요. 그러면 2013년 4월 이후부터는 재가입 주기가 생긴 거고요. 맞습니다. 2013년 4월 이후 실손부터는 15년마다 재가입하는 조건이 붙었어요. 지금 판매되는 4세대는 이게 5년으로 더 짧아졌고요. 15년, 지금은 5년.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가입하는 시점에는 그때 판매되고 있는 표준 약관, 그러니까 박견 조건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조건이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으시다면 보장 내용 변경이 없는 그 구형 실손, 2013년 4월 이전 거, 그걸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 이러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세대 상해 의료비요? 사고로 다쳤을 때 치과 치료나 한약 처방까지 해줬다는 거,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요즘 실손 생각하면 좀 상상하기 어렵죠. 네. 1세대 상해 의료비는 사고로 인한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질병으로 아파서 한방 치료받는 건 입원했을 때만 가능했어요. 질병은 입원만. 네, 통원하면서 한방 치료 받는 거, 특히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진료는 2세대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듣다 보니 점점 복잡해지네요. 우리가 실제로 병원 갔을 때 내는 돈 있잖아요. 자기부담금. 이건 어떻게 변해왔나요? 이게 사실 체감이 제일 클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죠. 1세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각각이었는데 2세대부터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요. 표준화요? 네, 이번은 자기부담금 10%, 나중에는 이게 또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는 10%, 안 되는 비급여는 20%로 좀 나뉘었고요. 통원은 병원 종류에 따라서 의원은 10,000원, 병원은 15,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0원, 이 정도로 공제하는 식으로요. 아하. 이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도 통원 한도 안에서는 비교적 적은 자기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실손으로 도수치료 많이 받으셨다는 분들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 손해율 문제도 있고 해서 3세대부터는 소위 3대 비급여라고 부르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이런 항목들은 별도 특약으로 빠졌어요. 따로 빠졌군요. 네. 그리고 횟수 제한도 생기고 자기부담금이 확 올랐습니다. 치료비의 30% 또는 2만 원 중에 더 큰 금액을 내도록요. 30%나 2만 원 중 큰 금액, 부담이 꽤 커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4세대는 여기서 자기부담금이 더 늘었어요.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30%를 본인이 내야 하고요. 와, 30%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올라가는 제도까지 도입됐죠. 보험료 할증까지요. 야, 확실히 갈수록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방향이네요. 혹시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나요? 상급병 진료 같은 건요? 아, 네. 상급병 진료 보장도 달라졌습니다. 1세대는 보통 2인실 기준으로 병실료 차액의 50%를 하루 한도 없이 보장했거든요. 한도 없이요? 네. 근데 2세대부터는 하루 10만 원이라는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병원비 많이 나오면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 넘는 부분은 돌려받는 제도 있잖아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랑 연계된 거요. 네네, 있죠. 그 혜택도 4세대 실손에서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하고 급여 부분만 해당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야, 진짜 복잡하게 변해왔네요. 그럼 결국 핵심은 내가 가진 보험이 정확히 몇 세대인지, 특히 그 2013년 4월 기준으로 재가입 주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뭐 한방치료나 도수치료 같이 내가 좀 관심 있는 항목들, 이런 거의 보장 조건이나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 말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 보험증권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게 같은 세대라고 해도 가입 시점이나 상품 종류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아, 같은 세대 안에서도요? 네. 그리고 참고로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만 단독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실손보험의 변천사를 아주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본인의 보험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실손보험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곧 나올 거라는 5세대는 특히 도수치료 같은 일부 항목의 과잉진료를 막는 데 더 초점을 맞출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실손보험은 우리가 아플 때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 즉 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가치와 또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비용 통제 강화라는 가치 사이에서 앞으로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